노동 판례 백선. 임금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5년 9월 9일 선고 2004-41217 판결. 김옥령,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들 X는 피고 회사 Y가 X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서 휴가비, 선물비, 단체 개인연금, 가족수당, 중식대, 성과금 등을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평균 임금에 포함한 미지급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하였다. 평균 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하므로 평균 임금에 포함되려면 먼저 임금에 해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술한 급여들이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2. 판결의 내용.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왔다면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전 사원들에게 매년 설 휴가비, 추석 휴가비 각 15만 원, 학예 휴가비 25만 원을 지급해왔고 노사 합의로 선물비를 연 20만 원 지급해왔으므로 각 휴가비 및 선물비는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월 평균액이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 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했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천 징수했다면 이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가족수당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중식대는 현물로 제공되었고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다른 물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후생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사건에서의 목표 달성 성과금은 매년 노사 간 합의로 구체적 지급 조건이 정해지며 생산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 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3. 해설. 첫째,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임금의 범위에 관한 다양한 논점을 담은 판결이다. 평균 임금은 퇴직급여법상의 퇴직금, 근기법상의 휴업수당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평균 임금은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평균하거나 학예 휴가비처럼 연일회 지급하는 경우에는 12개월로 나누는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평균 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정 급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적으로 다투어진다. 둘째, 근로의 대가인지의 판단 기준. 판례의 기본 법리.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근로의 대가란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의미로 업무 수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실비 변상, 의례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등은 근로 제공의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각종 복리 후생적 또는 생활보장적 명목의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가 여부인데 이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임금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판례는 1.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2.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3. 그 지급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으로 본다.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이라 본다. 이처럼 판례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점,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는 점 등을 중시하여 임금의 실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는 과거 임금 인상의 방편으로 복리후생수당을 증가시켜온 관행, 수당의 명목과 달리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지급 실태 등을 고려하는 판단으로 평가된다. 판례의 보충 법리. 판례의 판단 기준이 자칫 형식적인 판단이 될 위험도 있어 판례는 보충적인 법리를 아울러 사용하기도 한다. 1.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관련 없이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의사의 실적에 따른 진료 포상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는 경우 지급되는 자가운전 보조비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드물기는 하지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임금에 해당한다. 그래서 장려금, 일시금, 학예 휴가 장려금 등의 임금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이렇게 보충적인 법리까지 고려하는 판결례는 아직 적은 편이다. 셋째,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판단. 판례는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하고,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하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성을 부정한다. 아래 두 가지를 비교해보자. 첫 번째 예시. 매년 기본급의 300%를 일정 시기에 지급하도록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서 정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임금성을 인정한다. 두 번째 예시. 매년 노사 합의로 구체적 지급 조건이 정해지고 생산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률도 달라지는 경영성과금은 임금성을 부정한다. 다만 1회만 지급하기로 한 특별상여금이 이후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김옥령 교수는 여기에 판례가 임금성을 부인하는 근거인 지급 사유 발생의 불확정, 일시적 지급 등은 임금성을 부인하는 근본적 요소가 될 수 없고, 경영성과금이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대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므로 결국 근로의 대가라는 비판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살짝 넣어두기도 하였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